실제로 이 노안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 이걸 질환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될 건지도 궁금해요. 예. 네. 노안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우리 눈을 얘기할 때 카메라를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 카메라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줌 조절한다고 하죠.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눈에 보면은 수정체라는 렌즈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굴절력을 변화라고 합니다. 굴절력을 변화시켜서 먼 거리를 보다가 가까운 거 볼 때 사물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 네. 수정체를 두껍게 해주는 걸 우리가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수정체가 딱딱해져서 이 탄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굴절력이 잘 증가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앞에 돋보기를 써야지만 잘 보이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시가 있는 분들은 안경을 벗어야지만 보는 거를 노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이 노안은 일종의 그 노화 현상이죠.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생기게 되는데 40대 중반이나 후반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수정체를 이렇게 두껍게 해줄 때 우리 눈에 보면은 그 모양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 모양체라는 근육도 약화가 되고 또 수정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먹으면서 탄력이 일어서 딱딱해지니까 모양체가 힘을 주더라도 수정체가 두꺼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게 잘 보이지가 않게 되죠. 뭐 젊은 사람들은 이 모양체도 튼튼하고 수정체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가까운 거 멀리 볼 때 쉽게 조절이 돼서 가까운 거 멀리 다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딱딱해지니까 잘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노안의 초기 증상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먼 거리와 근거리를 볼 때 이 초점의 전환이 또 늦어지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그 일상생활에서 보게 되면은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한참 보다가 먼 거리를 보게 되면 뿌옇고 침체하고 잘 안 보이게 돼요. 네. 근데 한참 보게 되면 또 보이거든요. 또 가까운 거 볼 때 맨 처음에 잘 안 보이는데도 힘을 주게 되면은 또 보이고 이런 노안의 초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노안이 오게 되면 초기에는 책을 보는 글씨 활자는 보이긴 보이는데 오래 보면 눈이 너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뭐 두통도 유발되고 뭐 좀 거리를 멀게 되면 보이고 네. 그래서 이런 많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60대 노인이 어디냐? 청춘이지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예. 하시는데 사실 몸 관리를 잘 하게 되면 뭐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도 젊음을 유지하게 되는데 눈은 그렇게 젊음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네. 40대 중후반부터 노안 증상을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눈이 좀 침침해서 병원에 오셔서 노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많이 좀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노인성 안질환에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노인성 안질환. 우리 눈을 유지해주는 안구 자체나 또 눈을 보호해주는 구조물이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게 한 눈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겉에부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외부에는 눈꺼풀이라고 해서 눈을 보호해주는 눈꺼풀이 있죠. 또 눈을 지지해주는 여러 가지 인대나 근육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이런 근육이나 인대가 약화되고 늘어져서 눈꺼풀이 늘어지고 눈꺼풀이 안으로 말리는 퇴행성 안검 내반이라는 질환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눈꺼풀 안쪽에 보면은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눈에 있는 눈물을 내려가게 하는 길인데 이 나이가 드시면서 이 눈물 구멍이 막혀서 눈물이 철철 흐르는 질환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고요. 눈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 흰자위라고 부르는 결막 조직이 있죠. 네. 이 결막 조직은 피부 조직인데 나이가 드시면서 좀 주름이 잡혀요. 그러면은 깜빡깜빡일 때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도 유발되고 또 결막염도 유발이 되고요. 이 결막 조직에 있는 또 섬유혈관 조직이 검은 동자라고 부르는 각막으로 자라 들어가는 또 익상편이라는 질환이 또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동공 뒤에 수정체라는 그 조직이 있어서 형태나 빛 등을 모아줘서 망막에 맺혀주게 하는데 이 수정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딱딱해져서 탄력을 잃어서 가까운 잘 안 보이는 노안이라는 질환이 당연히 연세 들면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내가 보려고 하는데 뿌옇게 잘 안 보이고 시력 떨어지는 백내장이라는 질환이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네. 또 우리 눈의 그 수정체 뒤에 보면은요, 유리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 안구 전체의 약 60에서 한 70%를 차지하는 투명한 젤리 같은 조직인데 네. 이 조직이 나이가 먹으면서
물로 변해요. 물로 변하면서 그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에 찌꺼기가 생겨서 눈에 갑자기 날파리처럼 떠다니게 되는 비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망막에 구멍이 난다든지 또 구멍난 망막을 통해서 액화된 유리체가 들어가서 망막 박리 등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망막이라는 조직, 제일 중요한 조직인데 이 망막이라는 조직의 중심부를 황반부라고 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황반부 변성이라는 질환이 또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눈에 사물을 봤을 때 망막이라는 곳에 형태가 맺히게 되면 네.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연결해주는 뇌 그 시신경이 있습니다. 이 시신경이 안압이 높든지 아니면 혈액 공급이 잘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서히 죽어요, 시신경이. 그러면서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는 녹내장이라는 질환도 나이가 먹으면서 그 유병률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눈에 생길 수 있는 노인성 질환이요 너무 많습니다. 엄청 많네요. 예. 나이 드는 것도 참 서럽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 텐데 네. 이렇게 나이 들수록 생길 수 있는 안질환이 많다고 하니까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성 안질환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은 백내장 아니겠습니까? 백내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백내장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질환이죠. 저희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하셨고 보험으로 수술하는 질환 중에 치질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수술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네. 또 요즘 점점 노인 평균적인 수명이 늘어나면서 백내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백내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눈에 수정체라는 곳이 있다고 했죠. 이 수정체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수정체를 통해 들어오면은 굴절을 해서 망막에 맺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카메라를 봤을 때 카메라의 가격은 렌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수정체는 아주 맑고 투명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이 수정체가 뿌옇게 변합니다. 혼탁이 생기면서 안개기처럼 뿌연해지고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가장 흔한 거는 노화 현상, 또 젊은 나이에 생기는 백내장의 가장 흔한 원인은 외상입니다. 뭐 군대 가서 다쳤다든지 운동을 다치게 되면은 서서히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그 눈에 뭐 그 포도막염이나 어떤 안질환의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고요. 아토피 같은 전신 질환과 연관되어 생기는 백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의약 분업이 돼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안약을 약국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했어요. 네. 그거를 스테로이드란 약을 넣게 되면 눈이 되게 편하고 좋은데 너무 많이 넣게 되게 되면 백내장도 유발되고 녹내장도 유발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아프거나 뭐 통증이 나거나 눈곱 나거나 눈곱 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시력이 감퇴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다만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발병되게 되면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네. 네. 이 백내장과 조금 헷갈리는 게 바로 녹내장이라는 질환입니다. 백내장과 녹내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백내장하고 녹내장을 좀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네. 비슷한 질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완전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눈에 있는 수정체가 뿌옇게 변해서 잘 안 보이는 질환이고요.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뜻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물을 봤을 때 망막에 맺히게 되면 그 전기시로 바뀌어서 뇌로 연결해주는 시신경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시신경이 안압이 높아서 눌리거나 또는 제대로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서서히 시야가 감소하고 결국엔 실명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이죠. 많은 분들이 그 백내장의 수정체가 하얗게 되니까 녹내장은 눈에 어느 곳이 녹색으로 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이건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녹내장 어원을 좀 말씀드리면 서양에는 이게 푸른 눈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푸른 눈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이 투명한 각막이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뿌옇게 보이게 되고 이 뿌연 그 각막 때문에 이 푸른 눈이 녹색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녹색 눈을 가진 환자라고 해서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네. 녹내장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녹내장이 생겼다고 해서 눈이 녹색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백내장과 녹내장은 전혀 다른 질환이다. 이게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그 백내장이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도대체 수술을 언제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점이거든요. 네. 백내장이 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시력이 감소가 되고 뿌옇게 되죠. 그러면 이분의 시력 그리고 백내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정도는 백내장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백내장 때문에 시력이 감소돼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되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정도의 백내장이라 하더라도요. 환자분에 따라서 시력 또 그리고 느끼는 증상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하다고 하면은 백내 조금 있어도 수술하는 거고요. 크게 불편하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백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또 안약을 쓰면서 경과를 보다가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게 됐을 때 수술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요. 돋보기를 쓰지 않아도 되는 노안 교정술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내장 수술 얘기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백내장 수술을 말씀드리면 요즘에 백내장 수술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죠. 그 이유가 초음파의 개발과 접히는 인공수용체가 개발된 거예요. 예전에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이 딱딱한 수정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눈에 약 11mm나 12mm의 절개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딱딱한 백내장을 빼내고 이제 인공수용체를 넣어주게 됐는데 초음파가 개발되면서 11mm나 12mm의 절개창을 약 2에서 3mm 작게 만들어서 초음파를 통해서 딱딱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그마한 구멍으로 제거했다고 했을 때 인공수용을 넣어줘야 되는데 인공수용체의 크기 때문에 또 절개를 또 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바로 생각한 게 접히는 인공수용체예요. 그 인공수용체를 주사기에 접어서 눈에 쭉 넣으면은 눈 안에서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다란 인공수용체를 조그만 절개창을 통해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인공수용체는 말 그대로 인공을 만든 수용체입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수용체를 제거하고 그곳에 넣게 되는데 인공수용체는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용체를 넣게 되면은 렌즈 촬영에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네. 이 인공수용체 눈 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인공수용체를 넣을 때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넣게 됩니다. 뭐냐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요 멀 걸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거는 돋보기를 써야 돼요. 일반 백내장 수술은. 노안이 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편한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노안이 오게 되면 돋보기를 쓰게 되죠. 근데 돋보기는 멀리 볼 때 벗고 가까운 곳에 쓰기 불편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초점 안경이 만들어졌죠. 다초점 안경은 중간 부위로 머리를 보고 아래쪽으로 가까운 걸 보게 돼서 훨씬 편하게 되죠. 근데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되면 어지러울 수 있겠지만 적응만 되면 참 좋습니다. 네. 이런 생각을 통해서 그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다초점 인공수용체를 넣게 되면 어떨까 해서 한 2, 30년부터 많이 개발이 돼서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과 동시에 노안도 같이 해결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백내장은 없고 네. 노안만 있는 분에도 이 인공 다초점 수용체로 노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백내장 있는 분들은 안경을 써서 잘 안 보이고 불편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이고요. 노안이 온 분들은 안경을 쓰거나 돋보기를 쓰게 되면 잘 보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안 수술을 하고 나서 이게 좀 득이 될지 직업이나 또 나이 또는 굴절력 상태를 보고 네. 안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또 앞서 우리 눈에 있어서 이 황반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황반부에 변성이 왔을 때도 질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황반 변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황반변성은 당뇨 망막병증, 녹내장, 더불어서 우리 3대 실명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눈의 구조를 보게 되면 카메라 필름처럼 눈 안쪽에 가장 얇은 망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막이라는 조직의 중심부에는 황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황반 곳에 사물이 매치하지만 선명하게 사물을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갑자기 황반부의 중심부에 안 좋은 혈관이 생기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내가 주변 시야는 보이는데 갑자기 내가 보고자 하는 중심 시야가 보이지 않는 질환을 이게 황반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반 변성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암흑에 사는 건 아니에요. 주변 시야는 보이는데 내가 보려고 하는 곳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반 변성의 원인은 대부분 연세가 들면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원래 정식 명칭은
연령성 황반부 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0에서 70대 이상이 되면은 그 유병률이 더 많아지게 되겠고요. 또 다른 몇 가지 원인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고, 심혈관계 질환,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은 이 황반 변성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그리고 고지혈증 환자, 흡연하시는 분도 많죠. 요즘은 뭐 건강에서 많이 줄이긴 하지만 흡연하시는 분이 비흡연자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황반 변성 생길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요즘 일개부 얘기할 때 자외선 지수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외선이 너무 강하게 쐬게 되면 또 황반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혈중 항산화 농도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낮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다른 분에 비해서 황반 변성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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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황반 변성으로 치료받는 분들을 보면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하더라고요. 약물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네. 황반 변성 치료 전에 그 종류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은요. 황반 변성은 약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비삼출성 황반 변성이 있고, 약 10%를 차지하는 삼출성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약 90% 차지하게 되는 이 비삼출성 황반 변성은 쉽게 말해서 황반이 나이가 드시면서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의 시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주 적극적인 치료는 필요하진 않아요. 대증요법을 필요하지만, 그런데 약 10%를 차지하는 이 삼출성 황반 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제까지 잘 보이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중심자가 안 보이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약 10%의 삼출성 황반 변성이 중요한데요. 일단 비삼출성 황반 변성의 치료를 보면은 항산화제나 루테인이 이 황반 변성 진행을 억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보면은 나이가 먹는 건 우리가 예방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위험 인자 중에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겠죠. 첫 번째는 금연, 흡연 자체가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금연을 좀 하시면 좋고요. 또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내과적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이 전신 상태뿐만 아니라 이런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리고 네. 요즘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일기예급할 때 자외선 주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외선이 센 날 야외에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레포츠를 즐길 때 꼭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이나 또는 긴 찬 모자를 써서 자외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 10%를 차지하는 삼출성 황반 변성이에요. 이 경우는 시력을 잃고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 황반 변성이 있는 곳에 레이저나 광역학 치료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눈에 항체 주사라는 거를 놓게 됩니다. 이 항체 주사는 뭐냐면 우리 눈에 혈관 내피 성장인자라고 하는, 좀 어렵죠. 이런 네. 물질이 있는데 이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은 이것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눈에 안 좋은 신생 혈관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럼 이 신생 혈관이 눈에 안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에 이 그 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감소시켜주는 항체 주사를 놓게 되면 이것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신생혈관이 없어지거나 앞으로 신생혈관을 없애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그 항체 주사를 통해서 요즘 그 많은 분들이 그 황반 변성을 통한 그 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또는 일부에서는 시력 증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런데 이 눈에 주사를 놓게 되면은 이 주사가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게 되고 또 어르신들한테 비용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또 단점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을 자각할 수 있는 증상 혹시 있을까요? 네. 이 황반 변성은 초반에는 잘 증상을 모르게 되죠. 초반에 자각성이 없는 질환이 제일 무섭잖아요. 예. 그리고 맨 처음에는 좀 이 컨디션이 안 좋게 되면 침침하다가 또 컨디션이 좋게 되면 또 잘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질환이 또 많죠. 건조증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황반 변성을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부엌이나 욕실 타일 같은 게 있죠. 이 타일 자체가 휘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사물이 휘어져 보입니다 하고 내원하시고, 또 갑자기 아까 황반 변성이 있게 되면 주변은 잘 보이는데 중심시야가 안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갑자기 사물이 가운데 중심시야가 안 보인다 이렇게 내원을 하시는데, 문제는 초기에 한쪽이 약간 시야가 사물이 휘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반대쪽 눈이 잘 보이게 되면 본인이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기에 그 자각증을 느낄 수 있는 그 격자표라는 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 격자표라는 거는 이 바둑판 같은 모양의 표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를 보게 됐을 때 좌우로 한쪽 눈치 봐서 중심을 보면서 사물을 보게 되면
이게 왜곡된 부위,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럼 이게 황반변성의 초기 증상입니다. 예. 양쪽을 보게 되면 잘 못 느끼고 좌우 한쪽씩 눈을 봐서 혹시 휘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황반변 초기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황반변성 같은 경우에는 이 격자표 이것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지만 본인이 바둑판 모양으로 그려서 이렇게 본인이 체험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건강소통 오늘은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뻑뻑하고 모래알이 들어간 것처럼 눈뜨기가 힘듭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주면 그나마 편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요즘 안구 건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이 정말 많이 계신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건 인공 눈물 넣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좀 눈물약을 잘 넣어주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물약을 한 동, 두 통 넣으면 완치가 돼야 되는데 왜 낫지가 않지? 그리고 다른 방법이 없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나마 인공 눈물 넣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 넣어도 잘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요즘에 보면은 그 눈물을 만들게 하거나 또 눈물이 증발을 막게 하는 약들이 있고 또 눈물약도 종류가 되게 많이 있어요. 종류도 많고 농도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그 눈물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런 약으로 잘 효과가 없을 때는 눈물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을 막아줌으로써 눈에 눈물을 고여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점 폐쇄술이라고 해서 눈물 길을 막아주게 되면 눈물이 늘 고여있겠죠. 네. 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혹시나 건조증 때문에 불편하신다고 하면 약을 넣어보시고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안과에 가셔서 또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상의를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